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주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반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기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비정 캐스터 연결합니다. 네, 디램 가격 상승 지난 3월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기업들의 디램 감산 기조에 중국의 2구 환신 정책까지 더해지자 이 디램과 낸드, 즉 레거시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시작되리란 기대였는데요.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소화하면서 이 디램 가격의 반등은 기대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 됐습니다. 디램 가격은 지난 3월 1.72달러 수준에서 지난주 2.39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두 달 사이에 무려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디램 가격은 3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 열흘 전과 딱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기업들의 관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주문이 몰렸고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마이크론이 4월 초 트럼프 관세에 따른 추가 요금을 이유로 디램 가격을 11% 올린 것도 전반적인 디램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세계 3위 디램 업체 마이크론을 시작으로 5월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디램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DDR4의 가격은 20%, DDR5의 가격은 5% 인상했습니다. 이 DDR4의 인상폭이 더 큰 이유는 구형 디램이기 때문에 이미 생산 비중이 크게 줄어 재고가 많이 없는 터라 DDR4의 인상폭이 더 크게 나타났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이달 들어 디램 평균가를 12%가량 인상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가격도 올리게 됐습니다. 바로 지난주 들려왔던 소식이었죠. 엔비디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맺은 계약 덕분인데요. 엔비디아가 휴메인에 블랙웰 GB300을 탑재한 GPU 18,000개를 공급하겠다 했었죠. 이 GB200에는 HBM3 6단, 8단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급하는 GB300에는 HBM3 12단이 들어가는데요. 엔비디아 측이 이 HBM3 12단을 빠르게 공급받기 위해서 이 12단 가격을 기존 8단 대비 60%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인데요. 특히 엔비디아가 GB300을 주력 제품으로 꼽고 있는 만큼 한동안 SK하이닉스의 HBM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디램과 HBM 가격이 상승하는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2분기 실적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예상 매출액 78조 원 가운데 반도체 부분 매출이 2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예상을 뛰어넘어 반도체 매출 30조 원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는 내년까지 HBM 독주 체제가 지속되리란 증권가의 평가 속에 2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세와 중국의 2구 환신 그리고 중동발 인공지능 붐까지 이 호재의 3박자 속에서 반도체주는 반등할 수 있을까요?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그럼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들어서 이제 디램 가격이 조금 2분기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고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실적에는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에는 영향을 별로 많이 주지 않아요. 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 않은데 일어나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냐? 우리가 과거와 달리 관세가 영향을 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수요가 네. 혹시 관세 때문에 앞당겨진 요소가 많은 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순간 2분기 좋아도 3분기 또는 3분기가 아니고 4, 4분기 때 뭐 수요가 갑자기 급락하는 마치 이제 코로나 때 수요가 땡겼다가 그다음에 내려가는 것처럼 이런 네. 거에 대한 경계감이 있어요. 그게 좀 약간의 그 마이너스 요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과거랑 다른 게 HBM이잖아요. 네. HBM이 반도체 우리 메모리의 반 정도까지는 하이닉스는 되는데 삼성은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레거시잖아요. 네. 레거시가 중국발 수요인데 PC나 수요 그것이 진성 수요인지 혹시 이것 역시 좀 앞당긴 수요인지 여기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해외 기관 투자가를 많이 만난 애널리스트라든지 증권업계에서는 그런 우려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랑 올해 하반기 실적을 앞당기는 게 약간 좀 빠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긴 게요. 반도체 아까 말씀 AI 좋고 다 좋은 건 좀 전에 말씀은 다 좋은데 네. AI 수요 좋은 거하고 우리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가는 거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상태가 좀 더 지속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 시장, HBM 시장은 좋지만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그 괴리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각에서는 하반기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디램 매출이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적에 타격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반영해서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1분기 6조 얼마, 2분기 엄청 좋고 근데 3분기, 4분기 갑자기 내려간다 그러면은 곱하기 해서 EPS가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EPS의 기본적으로 EPS는 얼마죠? 한 3만 원에서 한 4만 원 사이, 3만 5천 원 정도 있어요. 그러면 6배 반치대로 지금 주가보다는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올 4,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는 아닌데 경계감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가다가 말다 이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HBM 자체가 아직 콜이 안 났기 때문에 조금 다른 요인이 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이제 3개월간 진행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절차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소가관도 처리를 할 텐데 일단 6만 전자 발걸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네. 물론 과거 대비 이렇게 주식을 속각하는 건 좋은 거죠. 네. 10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 중에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으로 자기네가 스스로에서 나올 수 있는 EPS 넘버 자체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자꾸 우리가 삼성전자가 싸다 하는데요. 싼 네. 거는 북밸류 기준으로 싼 겁니다. 0.9배, 1배.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0.9배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익 측면에서는 하이닉스보다 가시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PER, 1년에 버는 수익률을 했을 때는 지금도 여전히 한 12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우리 TSMC 같은 경우는 16배밖에 안 되거든요. 갭이 상당히 이게 주가가 우리는 그러니까 TSMC나 이런 업체들이 많이 빠져갖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는 좁혀졌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다시 엔비디아나 TSMC를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푸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네.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평소보다는 다르게 네. 판단이 되고 투자가들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국내는 안 그래도 해외는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최근 계속해서 5만 원 후반대에서 좀 박스권에 갇힌 상황인데 6만 전자로 가기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어디든 화웨이 AI 칩을 사용을 금지하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비난하고 나섰는데 화웨이 칩 제한 조치를 시행한 조직과 개인에게 법적 조치까지 물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에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네네.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관세는 별도 같습니다. 관세 정쟁과 기술 패권 경쟁하고는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달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30% 관세를 매기고 뭐 협상하는 거는 이거 지속적으로 감내할 수 없다. 미국도 네. 감내 못하고 애플 공장 생산하는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런 게 다 이슈가 되는 거 맞는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제품을 어찌할 도리는 없지만은 거기 핵심되는 기술은 못 가게 기술적으로 막고요. 그게 엔비디아 칩 같은 거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 화웨이가 스스로 만든 칩을 중국 바깥으로 미국 말고 예를 들어서 중동에 판다. 그러면 중동 시장이 지금 떠오르는 시장인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중국 바깥으로 파는 거는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내재화시키는 그 가속도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칩 자체가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한 3년 정도 지난 칩입니다. 네. 엔비디아 갖고 있는 지금 블랙웰 말고 옛날 H100 시리즈하고 네. 버금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처음 나온 게 2022년, 23년도이기 때문에 3년 뒤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수용으로 쓰는 거다. 내수용으로는 아마 1, 2년, 2, 3년 버틸 수 있고 트럼프의 이 아마 중간 선거 이전까지는 아마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은 중국대로 살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냥 앞서 나가고 이렇게 분리돼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최근에 미국 빅테크들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도 중국과 오히려 좀 밀착하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특화 반도체 개발을 위해서 R&D 센터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이것을 용인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용인할 것 같습니다. R&D 센터 이런 것까지 맡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칩을 가져가는 거
네. 요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엊그저께 그 컴퓨텍스 타이페이라고 대만에서 난리 네. 했잖아요.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중국하고 교류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미국도 못할 겁니다. 네. 핵심 기술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그래서 반도체 엔비디아 칩 만들었어. 근데 만약에 이게 중국어로 하면 안 되니까 그 트래킹하게끔 서버하고 교신하게 이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물리적인 어떤 시설을 셋업하는 거에 있어서 공장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는 실질적으로 맡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이 컴퓨텍스 행사 컨콜 전에 젠슨 황의 발언의 시작은 당연히 주목을 했습니다. 대만이 AI 중심이 될 것이다. TSMC와 손을 네. 잡고 대만을 뭐 초대형 AI 생태계로 구축을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대만이 어떻게 좀 흘러갈지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이건 바라보세요? 뭐 명약관화한 거죠. 네. 뭐 저기 우리 젠슨 왕이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생태계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생태계가 한국보다는 좀 더 탄탄하죠. 그 예전에 그 원래 VJ 비디오 그래픽 카드 만들 때 필요한 제품 만들어서 파는 게 원래 엔비디아가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 30년 전부터 원래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대만도 규모로 네. 따지면은 반도체 그것이 메모리 말고는 우리보다 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모든 서플라이 체인이 있고 물론 거기에 약한 것이 장비 이런 것이 있는데 장비는 또 대만하고 일본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충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대규모의 대만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테스팅 헙 비슷한 거를 이제 확실하게 대만을 활용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뭐 사업 전략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만도 그렇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국 빅테크들의 좀 의존도를 줄이고 뭐 대만과 사우디와 같은 이런 새 파트너십 모색에도 나서고 있는데 이런 엔비디아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10% 올라간 거죠. 이게 100불까지 내려가다가 네. 100불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PER 20배 초반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어여튼 다시 고점에서 약간 5% 부족한 데로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10%가 왜 올라갔겠어요? 장은 결국 왔다 갔다 했는데 네. 하나입니다. 중동발 수요가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일부러 없앨 필요는 없지만은 네. 중국에 대한 수요가 대만 엔비디아에서 수요에서 한 12%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은 이게 12에서 20%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이게 제재를 받거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또 UAE 이쪽에서 수요가 당장에 이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3년, 5년 뒤에 수요되는 것이 보도된 바에 하면은 약 15% 정도 됩니다. 거의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럼 걱정 없네? 라고 주가가 올라와서 정고점을 가려고 한 거죠. 물론 여기 아직은 약간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딥시크발, 아까 말씀하신 화웨이발 네. 이런 거의 경쟁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만큼 아직 주가는 덜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동에서의 수요가 생기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의미 있는 반등에 나서줬고요. 특히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을 한다면 눈높이가 워낙에 기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 될 텐데 이번 실적 발표 뭐 가이던스 당연히 중요하게 네. 될 테죠. 관전 네네.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말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요 430억 달러 정도로 잡혀 있어요. 네. 이것이 한 5, 6% 정도 YOY 성장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내려갑니다. 네. 그 두말할 나위 없어요. 그래서 70%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나오면은 QOQ 대비했을 때도 한 10% 가까이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QOQ로도 높아진 베이스에 또 성장하고 그게 YOY로 70% 성장하는 것이 기본 베이직 리퀘어먼트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왜? 네. 주가 올라갔잖아요. 네. 이게 100불, 110불대가 아니고 어느 정도 130불, 140불 됐기 때문에 많이 왔어요. 네. PER이 한 27배 되기 때문에 성장성에서 넘버를 와야 됩니다. 이게 넘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아니 이번 주 어저께 발표된 거. 얘네가 GPU만 파는 게 아닙니다. 얘네 그 그레이스 블랙, GB200, GB300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네. CPU하고 GPU하고 합치고 그거를 72개, 72개를 연결시키는 여기 중요한 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른바 NVLink라는 기술인데 이거를 이번에 엊그제 발표할 때 좋았던 이유가 오픈했어요. 엔비디아 GPU만 사지 말고요. 그 만약에 구글이 스스로 하는 그 GPU 비슷한 게 있거든요. 아니면 마벨, 미디아텍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이직 칩 그런 칩에도 CPU 묶어서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게끔 자기네 생태계를 갖다 쓰셔요라고 했거든요. 엔브링크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부연 설명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전후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마벨, 퀄컴 이런 업체들이 엔비디아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엔브링크라 이런 거를 가지고 AI의 생태계가 확대될 수 있는지 자신감을 표현해 주는 것이 질적으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엔브링크 퓨전도 좀 눈여겨봐야겠고 엔비디아 65% 성장도 좀 주가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70% 이상. 애플 같은 경우는 중국 알리바바와 AI 협력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AI 역량에 큰 폭으로 향상시키는 데 좀 일조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좀 있습니다. 양사의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아까 엔비디아는 아까 중국의 비중이 한 12%라잖아요. 그 중동을 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체를 찾았잖아요. 애플이 만약에 중국 시장을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은 대체할 때가 있을까요? 애플은 이미 엔비디아 AI 달리 이미 전 세계 다 갖고 있어요. 이미 미국 시장은 성수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휴대폰 시장을 뚫어야 되는데요. 1사분기 때 중국에서 마켓시어가 팍싹 무너졌어요. 샤오미가 확 올라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보조금, 이구 환신 주는데 애플 제품이 비싸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플 가격을 요즘 낮추고 있거든요. 그럼 왜 애플이 그럼 중국에 못 들어갈까? AI 펑션이 들어간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스스로 기술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게 가장 큰 쾌착이고요. 두 번째, 애플이 만약 중국 가면 중국에 거기 관련되는 레귤레이션을 맞춰야 되는데 파트너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알리바바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맡게 되면은 애플은 중국 비중이 한 20%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임팩트보다 더 큰 임팩트를 받는 거고 그 임팩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도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애플은 중국 시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AI 선두주자가 애플이었는데 최근에 AI 혁신에서 좀 지각생이다 이런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 원인을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시계를 한 14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1년도 맞을 겁니다. 2011년도에 누가 돌아가셨죠? 스티브 잡스. 그때부터 혁신, 우리가 아는 그 직전의 혁신은 이젠 서서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인더스트리 구루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가 저도 애널리스트는 피크였는데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 밑에 있었던 우리 팀 쿡이 했는데 팀 쿡 회장, CEO가 뭘 잘못했다기보다도 유지하는 개념으로 갖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휴대폰적으로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는 뭐가 하죠? 폴더블 시장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도 특수하게 많이 재는 거죠. 보수적으로. 지나치게 완벽을 하다 보니까 원래 예상보다 지금 1년 이상, 2년 늦어진 상태에서 이것도 지금 내년도 말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문화가 너무 팽배했다는 거고 자신감도 한 2번에 걸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저번에 작년 이맘때, 재작년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전 프로 기억나세요? 이름 좋았던 거. 이름이 너무 좋으면 잘 안 됩니다. 비전 프로. 비전 제시하지 말고 비전 프로 나왔을 때 저는 그 실패라고 봤거든요. 모든 걸 다 짬뽕한 거 그건 본인들 만들기 좋아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어필되지는 않습니다. 확실한 게 필요한 거죠. 비전 프로 실패로 사람들이 많이 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을 다각하는 데 있어갖고 샤오미 잠깐 얘기 들었는데 샤오미 우리 잘 나가잖아요. 걔네들 PER이 37배나 되거든요. 근데 샤오미가 어떤 회사를 알고 있어요? 휴대폰을 회사를 알고 있어요? 전기차를 알고 있어요? 두 개 다 갔습니다. 매출은 샤오미가 50%가 휴대폰이에요. 근데 애플한테 지금 이기고 있죠? 왜? 얘네들은 더 저가 모델로 나갔는데 꼭 저가가 아니에요. 스펙도 빵빵하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갔을까요? 휴대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전기차 때문에. 작년부터 한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못지않게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이 전기차 하려고 했었잖아요.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그게 한 10년 넘게 했었죠. 그러다 작년 2월 달에 이맘때인가 작년 2월 달에 포기했죠. 그런 거 이런 실패하면서 자신감도 결여된 것도 못지않은 그 투자가들의 그 마음을 거슬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샤오미와 애플을 굳이 비교하자면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고 또 기술 경쟁력까지 뒷받침되면서 애플이 사실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주가로 돌아와 본다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우리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네네. 최근 반도체주 흐름과 함께 다음 주에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음 주보다도 한 네. 6월 3일? 6월 3일이요. 네, 6월 3일까지 봤을 때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모멘텀이 아니고 매크로적으로는 네.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하면서 대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게 미리 반영될지 혹시 모르겠고요.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감세한 통과죠. 그게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상태 안 될 네네. 수 있다고 그러죠. 언제까지? 현충일. 걔네 메모리얼 데이가 월요일이거든요. 또 월요일까지 모멘텀이 쉴 수도 있고 그 전후로 좋은 수식이 나면 장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게 만약에 매크로적으로 잘 되면 수급이 들어오면은 한국의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삼성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수급의 긍정적 요인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 그 모멘텀을 진짜 세게 하면은 하이닉스는 최소한 삼성전자는 잘 몰라도 반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도체 전문가라 하지만 반도체가 제 프라이어티 넘버원이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AI가 잘 된다 했잖아요. 네. AI 잘 되면은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전력주가 최고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변압기가 조정을 확 받는 듯 하다가 말아 올리거든요. 네네. 이런 거 보시면은 미국의 변압기나 전력기, 그다음에 근데 요즘 많이 올랐지만 우리의 변압기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에서는 장이 좀 애매하더라도 미국에 없는 주식, 중국에 없는 주식, 대만에 없는 주식이 있어요. 방산하고 저기 조선이죠. 결국에, 그 조선 방산 네. 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조선 방산이 너무 멀리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는데 한국에 그거 안 사고 살 기가 없다는 거고 그런 주식이 빠지는 거는 아마 그 트럼프가 관세를 다 무려 없는 일을 해. 그러면 그거만큼 만약에 조선주가 조정받을 수 있고 만약에 유럽에 있는 방산주가 평화 시대가 왔어. 아무 전쟁 안 하고 이러면 방산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아니면은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만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AI가 잘 되면 미국의 AI 주식이 먼저고요. 네. 샤오미 같은 거. 대한민국에서는 에너지 전력인데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접근하는 것이 향후 2주 동안에 되는 거고 하지만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잘한다기보다는 엔비디아하고 그다음에 감세한 통과로 따른 패시브 자금의 수급 요 정도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 18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에 트레이딩이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는 6만 원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 또 하반기까지 고려할 때 우리 대선 그리고 뭐 미국의 감세안과 같은 이런 매크로 환경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